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의 이슈는 어떤 내용들인지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N파워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엔화 아주 강력합니다. N의 어떤 저속, 그러니까 엔저 현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일본의 어떤 경쟁력을 더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추세가 지금 꽤 오래 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달러엔 차트를 한번 일봉으로 보십시오. 엔화 약세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120엔 정도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그 큰 변동 없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 최근 들어서 한국 시장 원화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닌데, 이렇게 엔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그 전면에는 일본의 강력한 부양 의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이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일본 정신이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 토픽스 같은 경우도 2007년 이후로도 1608포인트나 오르면서 거의 사상 최대치, 니케이 같은 경우도 2만 선을 타치를 했다가 잠깐 조금 1% 정도 밀리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금 일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가 말씀하셨다시피 4월 동안에 2만 선을 돌파했었고, 토픽스 맞아요. 지수는 8년 내 최고치,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저변에는 엔저랑 수출주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출주 최근에 좀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외신측 반응도 살펴주시죠. 예, 블룸버그에선 일단 일본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일본이랑 미국 TPP 협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대표 기업들이 지금 수출력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다. 엔화 약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일본 기업들이 수익이 좋아지고 있다. 그 전면으로 가게 되면 BOJ의 강력한 부양 정책, 그 전에는 아베노믹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면서 기업들의 수익이 늘어나고,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선순환 구조로 지금 갇혀가고 있는 모습들. 어제 제가 미국의 은행들의 순이익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일본에서도 지금 목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쯔비시라든가 카고시마 뱅크 같은 경우는 3%, 2% 이 전면에는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기업들의 실적 상향, 이런 컨센서스가 모아지면서요. 계속적으로 일본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양적 완화의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는 이제 기사를 이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어떤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증시인데, 자, 물론 이제 지금까지 왔던 흐름도 흐름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가 더욱더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당분간 좀 이런 추세 계속될 것 같습니까? 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계속될 것 같고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이제 종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모든 미국을 제외한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기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자금 이탈에 대한 것들이 다른 정부들의 돈으로 다 상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미국이 금리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충격은 좀 덜하지 않을까, 글로벌 시장에 이런 어떤 좀 단단해진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 어떻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고요. 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OJ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엔화 약세가 기업들의 이익으로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순이익 예상치입니다. 토픽스 기업들의 순이익 예상치인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기업들의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아닌가. 아베 총리가 계속적으로 기업들에게 그 근로자 임금을 늘려라라고 좀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수익이 늘어나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많이 마련되어 있고,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금을 올리고 있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지금 진입했다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가격까지 좀 오르면서 실물 경제의 좀 유동성까지 이렇게 유입이 되는 모습들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일본 기업들이 돈이 많이 벌어서 뭐 하느냐. 다음 그림 보시면요. 네. 자사주.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입니다. 돈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주들에게 되돌리는 자사주의 매입이라든가 배당 정책 확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은 지금 뭐 현금 이게 자사주 매입 지수입니다. 네. 계속 올라가 있는 모습 확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주포 일본의 공적연금 작년 말 정도 해서 국내 주식 그러니까 일본 주식을 20%에서 25%로 상향을 하면서 국내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일본 증시가 지금 밸류에이션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 네. 옛날에 뭐 이제 미국 다음으로 미국을 쫓아갈지도 모른다 할 때는 이제 밸류 멀티플이 상당히 높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평균치보다도 못한 상황. 그러네요. 평균치는 뭐 앞으로 한 10%의 상승. 그리고 평균치를 좀만 넘어선다고 한다면 20% 30% 상승도 앞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관련돼서 우리 ETF 지금 상장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킨덱스, 재팬, 레버리지 이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 뭔가 이머징은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금리 인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머징에서 유출되는 자금의 그런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본 ETF도 우리가 대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로 일본 증시가 저점 대비 17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과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큰 급등은 아닐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그 근거에는 바로 일본 엔저와 수출주의 어떤 기업 실적 증가가 뒷받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안처로서 일본 증시 ETF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 다음 이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과열되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입니다. 자, 중국 뭐 한참 이제 자동차 시장 뜨겁게 타올랐다가 요즘 좀 상승세가 좀 둔화된 듯한 이런 모습인데, 그에 반해서 좀 완성차 업체들 경쟁들은 뭐 계속해서 좀, 우리 손이 속된 말로 좀, 박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중국 자동차 시장,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거의 뭐 좀 높은 성장세를 자랑하는 시장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베이징 현대, 우리 현대차가 이제 중국의 합작법인으로 좀 나가 있는 상태죠. 네. 여기서 뭐 거의 우리 3위권 내에 들어가는 근데 1분기에는 뭐 포드한테 뒤지기도 했었는데요. 좀 너무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양상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컨센서스도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전년 대비로 성장률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쟁도 더욱더 심화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라던가 또 예상 판매량 목표치도 더 높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외신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성숙기로 진입한 것이 아니냐. 2013년도에는 16%가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상당히 좀 고성장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 정도밖에 안 늘어나서 2,130만 대밖에 안 팔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품질이 너무 좋습니다. 자동차들이 상향 평준화돼서요. 여기서는 더 이상 조금 뭐 어떻게 팔려면 이제 가격 프로모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는 상태고요. 네. 뭐 혼다라든가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현대자동차는 뭐 이제 뭐 가격 할인과 뭐 이제 금융적인 서비스 실질적인 할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에 다 이제 생산 기지를 전진 배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들까지 이제 같이 좀 경합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품질들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이제 가격들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 좀 상당히 많은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떻습니까? 뭐 다른 나라의 시장에 비해서 중국 시장이 오히려 좀 유일하게 좀 감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세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자연적으로 놔두게 되면 뭐 자동차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서동수 씨 저기 소비재는 그렇게 중국 시장이 늘어난다고 해놓고선 대표적인 이런 소비재인 내구 소비재인 자동차는 왜 안 늘어납니까? 왜냐하면 공산당에서 환경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매연을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장 공산당에 주력하고 있는 환경 규제들은 자동차랑 굉장히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좀 많이 좀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자동차라든가 부품주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의견이 계속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도 사실 투싼 효과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뭐 소비재의 여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어떤 정부의 좀 시장 규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할 때 자동차 관련된 어떤 부품 종목들도 다소 좀 조심스럽게 중립의 의견을 좀 내세우셨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